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을 말씀드립니다. 자, 불성실 공시법인 가능성. 네, 요건의 재료는 물론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었고요. 물론 그 건 때문에 이제 하락은 할 수 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5.8% 하락으로 마쳤어요. 주 초반에 그렇게 맞춰서 월요일을 마쳤는데 실제로 이게 신라젠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 하락을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이 누구예요, 여러분? 개인입니까? 아니죠. 외인입니다. 외인. 외인인데 그 외인도 여러분이 그 공매도 동향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죠? 네, 공매도가 주로 주가를 압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좀 심리적인 영향을 좀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건의 심리적인 부담을 이 공매도 세력들, 외인들이죠. 외인들이 그걸 좀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은 공매도 세력의 매도 때문에 하락폭이 좀 깊게 해서 월요일장을 마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신라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재료는 여하튼 자꾸 변합니다. 항상 그 긴급한 정보나 판단은 텔방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라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공매도 때문에 밀린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174만 주였는데 공매도량이 18만 주로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그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아졌죠. 10.7%예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량이 바로 공매도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공매도 비중이 이제 급격히 늘어난 상황.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려면 어떤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에서 허용이 안 되기. 그러면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가 늘질 않았죠. 늘질 않았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7월 14일에는 8만 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차를 먼저 빌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매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차가 크게 늘질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올 게 사실 많지 않다는 그런 반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차까지 크게 늘었다면은 향후에 공매도가 많이 나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대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권을 이용하려는 특정 주체의 공매도가 나와서 이런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더 코디라는 기업이 2018년에 그 비슷한 사례를 거쳐서 벌점을 13.5점이나 받았지만 얘네들하고는 틀리죠. 얘네들은 계약을 완전히 취소했던 거고요. 신라제는 계약을 이행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매도 가격은 증자라든가 그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매도하려고 그 정정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 정정을 한 걸 가지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때려버린다는 것은 사실 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직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더 코디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는 얘네들은 완전히 취소를 해버린 거고 이거는 악성이죠, 악성. 그러다 보니까 벌점을 크게 맞은 거고 필라제는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벌점을 맞을 리도 없고 벌점을 맞아봐야 벌점 자체가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최근 1년간 합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시를 이용해서 그냥 외인들이 공매도를 때려서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신라젠은 우성제약을 여러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라젠보다 상당히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매출 부분에서 특히 매출은 순익 같은 경우는 변할 수 있어도 매출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매출이 확실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건들에 대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멘텀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그 예전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되게 매출이 1년에 한 80억 이상은 해요. 순이익 또한 최근에 보면 12억씩입니다. 물론 신라젠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계 처리되면 좀 적자는 면치 못하겠죠. 하지만 적자 폭이 확실히 줄어들고 매출 같은 경우는 신라젠 매출에다가 8억, 81억, 81억 더해서 한 1년에 100억 규모 정도의 매출이 신라젠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상장 유지 가능성도 계속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하여튼 상장 유지뿐 아니라 안정된 매출을 이루면서 기업 자체의 외형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라젠 아니라 우성제약, 신라젠이 우성제약이라 하더라도 제약주들 말이죠. 여러분들. 높은 것들은 엄청 높아요, 주가가. 액면가 대비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 심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요. 지금 뭐 신라젠이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많잖아요. 등자해서. 우성제약 인수해서 안정성 확보가 됐고, 그리고 자, BAL 0891 막 이런 건에 대한 임자건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있고 꿈도 있고요. 이런 상태라면 지속적으로 내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신라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 음봉이 좀 나오기는 했죠. 크게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들었던 건들입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당장은 좀 눌리지만 너무 주눅들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변화되는 재료가 나오면 바로 우리가 판단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전략도 수정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타임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라젠이라고 꼭 문자를 대신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연락을 드리고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신라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초대해드려서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예,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단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